얘들아, 안녕. 이제 5번을 해볼 건데요. 예지랑, 예단이랑, 나윤이랑 수업 잘 듣고 있나요? 5번도 쌤이랑 한번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어를 보면은 먼저 prominence 해가지고 prominence가 두드러짐, 탁월함 이런 뜻이에요.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 지문에서 조금 있다가 come to prominence라는 뜻이 표현이 나오는데 두각을 나타내다, 눈에 띄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네, uncover, 예단아 uncover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동의어로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많이 했어요. uncovered은 어떤 사실을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disclose, reveal 이런 단어랑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concealed는 숨겨진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distinction은 차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이 지문에서 여러분 protagonist가 나오는데 pro가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첫 번째란 뜻이고 antagonist는 배우나 참가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배우니까 주인공이겠죠. 그다음에 protagonist 반대가 antagonist거든요. ant가 이제 반대를 뜻하는 이제 그런 뜻이고 antagonist는 배우니까요, 여러분. 적대자로 해석이 돼요. 다음 단어 replacement 대체물 이런 뜻이고 construct 구성하다 이런 뜻이고요. protagonist 주인공, complexity 복잡성이에요.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글의 앞부분 있죠. 두세 문장을 읽고 항상 멈춰서 생각하는 훈련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마침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Theorists of the novel. 소설의 theorist는 이론가들이죠. 이론가들. 소설의 이론가들은요. commonly, 흔히 define. 여러분 define은요. define ASB 이렇게 잘 써요. A를 B로 정의하는 거예요. The genre. 그 장르를 이때 그 장르라고 하면 소설이겠죠. 그 소설에 있어서 소설 이론가들이 흔히 정의를 합니다. The genre, 그 소설이요. 그 장르가 a biographical form. biographically 여러분 전기적인 이거잖아요. 전기적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일대기, 생애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 이론가들은 그 소설을요. 어떤 일대기를 다루는 형태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냐면 that came to prominence,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두각을 나타냈던 전기적인 형태로 정의를 하더래요. 언제 두각을 나타냈냐? In the late 18th and 19th centuries. 18세기 말과 19세기 말에 두각을 나타냈던 어떤 전기적인 형태로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소설. 그리고 빈칸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빈칸 뒷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As a replacement. replacement은 대체품이라고 했잖아요. 대체품, 대체제. 뭐에 대한 대체냐? For traditional sources of cultural authorities. cultural, 문화적인 이거죠? 문화적 권위인 거예요. 문화적 권위 혹은 문화적 권위자로 하면 되겠죠? 문화적 권위의 전통적인 원천에 대한 어떤 대체로 여겨졌다는 거죠. 뭐가? 소설이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주요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일단 여러분, 소설 이론가들은 소설을 전기적인 형태로 정의를 한다라는 건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기적인 형태라고 하는 게 18세기, 17세기에 이렇게 came to prominence, 두각을 나타냈대요.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해도 되고 뭔가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대체로 이 소설이 쓰여졌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다음 문장, the novel,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George, 전문가분이 주장을 하기를 the novel, 이 소설이요. seeks to uncover and construct, 폭로를 하고 구성하는 걸 추구를 한대요. 무엇을 폭로하고 구성하냐? The concealed totality of life. 삶의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내고 구성하는 걸 추구를 한대요. 여러분 뒤에 문장은 좀 더 어렵거든요. 첫 번째 문장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소설 이론가들이 소설을 뭔가 전기적인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했대요. 전기적인 형태라는 게 일대기를 그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8세기, 19세기의 두각을 나타냈고 뭔가 전통적 권위의 대체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투부정사하는 걸 추구하는데 to uncover,
폭로하고 and to construct 구성하는 거야. 무엇을? The concealed totality of life 일생의 숨겨진 정체성을 uncover 폭로하고 드러내고 구성하는 거를 추구하고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있어서? In the interiorized life story of its heroes. 여러분, interiorized는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거든요. interiorized 내면화된 이런 뜻이고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Its heroes. 그 영웅들 있죠, 여러분. 그 소설의 영웅들에 있어서 소설의 영웅들의 내면화된 어떤 삶의 이야기에서 일생의 전체, 삶의 숨겨진 부분 있죠. 삶의 숨겨진 전체성을 뭔가 폭로하고 구성하려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The typical plot of the novel. 그 소설의 원래 전형적인 줄거리라고 하면 is the protagonist's quest for authority within. 그 주인공의 어떤 추구래요. 뭐에 대한 추구냐? 권위에 대한 추구거든요. 권위에 대한 추구, 권위에 대한 탐구인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내부에서 나오는 거죠. 내부에서 나오는 권위에 대한 탐구인 거예요. Therefore, 따라서 when that authority, 그 권위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내면에서 나오는 그 권위가 can no longer, 더 이상 cannot be discovered, 더 이상 바깥에서는 발견될 수 없을 때 그 권위가 외부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그 권위를 더 이상 외부에선 찾을 수 없을 때 within,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의 권위,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위에 대한 주인공의 탐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인공 그 내면에 있는 권위에 대한 탐구를 한다는 거죠. 소설의 기본적 줄거리가.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조금 여기까지 기억해 뒀으면 좋겠는 게 소설이라고 하는 게 아까 biographical form, 뭔가 전기적이고 일대기적인 걸 그린다고 했거든요. 일대기적인 형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또 소설이 삶에 뭔가 숨겨진 부분, 전체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소설의 줄거리라고 하는 게 자기 내면에서의 권위를 탐구를 하는 거예요.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에서 자기 안에서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거라는 것. 여기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여기서 protagonist quest for authority within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소설의 기본 줄거리라고 하는 게 자기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biographical form, 전기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by this accounting, accounting이 회계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여기서 이러한 계산이라고 하는 게 소설이라고 하는 게 일생의 숨겨진 전체성을 드러내는 거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주인공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 있죠? 이렇게 내면에서 나오는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과정이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 말하는 이 지문의 핵심을 정리를 하면요. 그런 관점에서 따르면 소설이라고 하는 게 주인공의 어떤 내면에 있는 권위를 따라가는,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그 관점에서는 자기 내면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공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here are no objective, 어떠한 객관적인 목표도 없는 거예요. in novel, 소설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설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 목표는 없고 only the subjective goal, 주관적인 목표만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냐? 어떤 법칙을 추구하려는 목표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냐면 that is necessarily created. necessarily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필수적으로 이런 뜻이죠. 필수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is created, 만들어지는 법칙이에요. by the individual, 그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예요. 이런 관점에 있어서 소설이라는 게 아까 쌤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주인공이 the protagonist's quest for authority within 안에 있죠. 자기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소설이라는 게 자기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이니까 biographical form이 되겠죠. 그 일대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에 의해서는 당연히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주관적인 거예요. 당연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목표만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따르냐? Seeking the law. 어떤 법칙을 따라가는 건데요. 어떤 법칙이냐? 그 개인 안에서, 그 개인에 의해서 내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내적의 어떤 내면의 법칙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e distinction, 차이나 구별이죠, 차이. 차이나 구별인데요. 어떤 차이나 구별이냐? 어떤 차이냐면요. Between crimes, crimes가 범죄죠. Heroism은 영웅주의고요. 그럼 범죄와 영웅주의 사이의 어떤 차이는요. Therefore, 따라서 or between madness가 광기죠. And wisdom, 지혜. 광기와 지혜 사이에서의 어떤 구별점은요. 구별점이 주어져. 차이점, 구별점. become, 됩니다. 돼요. purely, 순전히 subjective, 포인트죠. 여러분, subjective,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once는 부정대명사고요. 이때 distinctions를 받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어떤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럼 범죄나 영웅주의, 광기나 지혜를 구별하는 건 소설 안에서는 subjective,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 소설의 주인공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이 subjective ones, 주관적인 어떤 구별점이라고 하는 게 judged, 판단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판단되냐면 by the quality or complexity. quality가 어떤 여기선 특징으로 이해해줘야 되겠죠. 특징이나 or complexity, 복잡성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죠. 주관적 차이점이라고, 구별점이라고 하는 게. 특히 individuals, 그 개인의 consciousness, 그 개인의 의식의 특징인 거죠. 그 개인의 의식의 특징이나 의식의 복잡성에 의해서 judged, 판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그 subjective distinction, 주관적인 어떤 구별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지문 전체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맞아요. 많이 어려워요. 소설이라고 하는 게 biographical form, 뭔가 일대기적인 걸 다루는 형태래요. 근데 그게 이제 18세기, 19세기 후반에 나타났다고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게 전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전기적이라고 하는 게 일대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적인 형태가 18세기, 19세기 말에 이제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이 소설 이론가들이 말하는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게요, 뭘 이렇게 폭로하고자 하냐면 일생에 있어서 뭔가 숨겨진 전체성을 폭로하고 구성해내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조금 더 덧붙여서, 그러면 즉 그 숨겨진 이 삶이나 일생에 있어서 숨겨진 부분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삶에서 숨겨진 부분을 드러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주인공이 자기 내면에 있는 권위, 거기에 대한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권위를 찾아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소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인공이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일 수 없고요. 주관적인 목표만 있을 뿐이래요. 근데 어떤 법칙을 따라가는 주관적 목표냐? 그 개인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개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칙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래요, 여러분.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게 소설에 있어서 소설에서 나오는 뭐 범죄와 영웅주의, 광기나 지혜, 이런 것들의 차이가 결국에는 주관적인 게 되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왜? 그 주인공마다 다르고 그 개인의 의식이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지문에서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어떤 말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야 되냐면요. 주인공이 자기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관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했거든요. 주관적 목표라고 하는 게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설에 나오는 뭐 영웅주의나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나 구별을 얘기할 때 그 주인공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그 주관적인 목표를 소설이 달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게 주인공이 자기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biographical form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은 좀 떨어지고 주관적 목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쌤이 이렇게 메모해둔 부분을 가장 잘 집약적으로 요약한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기 볼게요,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to establish가 확립하다, 구성하다란 뜻으로 construct하고 이제 문맥상 유효로 쓸 수 있습니다. 뭘 확립하기 위해서 the individuals, 그 개별적인 그 개개인의 어떤 특성, 캐릭터를 여기서 특성이에요. 그 개인적인 특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1번이 답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1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그 주인공이나 개인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진다고 했고 차이점도 달라진다고 했고 주관적인 차이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것보다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 관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성을 띌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biographical form, 어떤 정기적인 형태를 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선 여러분 아까 쌤이 언급했던 것처럼 소설이라고 하는 게 자기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내면의 권위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관적이고 어떤 관점에 대해서 어떤 용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면의 법칙을 추구하고 자기 내면의 권위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주관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마다 개인마다 이 소설에서 표현되는 어떤 자기 내면적 세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cast doubt. 여러분 cast doubt는 의심을 던지다거든요. 어떤 의심을 던지는 거냐면요. on the identity of a criminal. 범죄자의 정체성에 의심을 던지더래요. 여러분, 범죄자가 이 지문의 핵심 내용 될 수가 없잖아요. out이에요. 오답 소거 해주시고요. to highlight.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 The complex structure of social consciousness. 사회적 의식의 복잡한 구조를 강조한대요. 사회적 의식 아니죠, 여러분. 중심 소재가 완전히 벗어났어요. 4번은 make the objective distinction. 객관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뭐 사이를? crime and heroism. 범죄와 영웅주의 사이를 객관적으로 구별하더래요. 여러분, crime and heroism 예시죠. 예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out입니다. 5번 보기는 to develop the inner self of a hero. 영웅의 내면적 세계를 develop,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collective wisdom. 여러분, collective wisdom은 중요한 단어예요. 집단적 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집단적 지혜로 발전시킨다는 건 주제와 상관이 없죠?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to establish the individual's character. 개인적 특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소설이 18세기 말 19세기 때 두드러지게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biographical form. 전기적인 일대기적인 형태로요. 그래서 소설에는 개인적으로 개인에 의해서 그 개인의 내면적 권위를 찾아가는 주관적 목표만 있을 뿐이고 범죄나 영웅주의 혹은 뭐 광기나 지혜의 차이는 그 주인공마다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거다. 이걸 가장 잘 요약한 보기가 1번이기 때문에 여러분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예지, 예단이, 나윤이 선생님이 조금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교재에 수록된 문항이 이제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이 문항은 여러분이 이제 당연히 지문 한 문장 매끄럽게 해석도 돼야 되고 이 지문에 나왔던 선생님이 풀이해줬던 지문의 단어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보기 단어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문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차곡차곡 쌓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려면 여러분이 이 지문을 곱씹듯이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2번 정도 수강을 해주세요. 그래서 배속으로 올려도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해 위주로 듣고 두 번째는 이제 지문에 선생님이 필기해줬던 이제 단어라든지 핑크 색깔 형광펜은 항상 선생님이 이 지문의 주요 핵심 정보라서 선생님이 핑크색 형광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논리 구조, 그다음에 어휘, 표현 정리 그런 거를 꼼꼼하게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수강을 한 이후에 여러분 교재 있죠, 여러분? 여러분 교재는 지금 문제 풀어져 있고 채점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펼쳐가지고 강의를 2번 들었기 때문에 그 교재를 읽으면서 해당 문항 교재를 펼쳐서 스스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해석을 해보면서 biographical form은 전기적인 형태였지? cultural authority는 문화적 권위였지? 이렇게 단어도 정리해보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펜터치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지금 텍스트만 있는 교재로 공부를 할 거니까, 복습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하고 그 지문의 핵심 내용을 형광펜하고 주요 단어도 책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복습 과정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힘내서 숙제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증 카톡 보내세요. 알겠죠? 우린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